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수십억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주변에서도 보면 1, 2억 정도 있는 돈을 가지고 금융상품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이 주거용 부동산인 것 같고요. 금액대로 보면 한 1억대에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부터 시작을 해서 소형 아파트, 다가구 주택, 원룸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수익률 측면에서는 평균 한 4에서 뭐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부동산하고 비교를 해도 수익률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거용 부동산의 수익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아까 장사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거용 부동산의 공실이 생각보다 다른 부동산보다 그렇게 좀 높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1, 2인 가구가 3, 4인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1인 가구만 해도 지금 비중이 30% 정도 될 정도로 소형 임차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강점이고요. 또 하나는 매도하실 때 수십억짜리 빌딩을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오피스텔 매도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도 여전히 많이 있고 그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황금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유형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그야말로 소액 임대용 부동산의 아주 대표주자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한 1, 2억대 정도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사실 오피스텔 공실 위험 이런 얘기는 신문지상에 맨날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거는 상대적으로 소형이기도 하고 또 금액이 뭐 적기도 하고 수익률도 5% 정도로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아파트는 사면 매매 차익만 생각을 하셨는데 임대용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임대 수익률로만 보면 아파트는 한 2, 3%밖에 안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반면에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하면 사두면 그래도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 그래도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 선이 굉장히 높은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그건 2000년대 초반하고 중반의 소형 아파트 가격 변동률입니다. 연간 20% 정도 올랐던 적도 있고요. 최근에 제가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최근 5년간의 가격 변동률을 봐도 서울이 한 6% 정도 올랐고 경기도는 16%, 전국 18% 올랐으니까 2, 3%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플러스 가능하면 매매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장점은 공실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가 안 나가면 하다못해 전세를 놓으면 그건 뭐 바로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부동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다가구 주택인데요. 다가구 주택은 장점이 거주도 하고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지금 3년째 여기 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가격만 최근에 오르는 게 아니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제가 재작년에 말씀드릴 때보다 평균 한 8천만 원 정도 서울이 올랐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은퇴 이후에 거주도 하고 또 소득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2000년 이후에 신축한 다가구 주택의 국토부에서 발표한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가격이 지금 서울이 11억이고요. 경기도가 9억 5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10억짜리 상가 하나 사고 내가 거주할 아파트도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투자일 수 있고요. 임대료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호당 한 320에서 32에서 36만 원인데 한 여러 정도를 가지고 있는 원룸주택이다라고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주택 투자하시는 거는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나 산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은 거는 아닙니다.
수요가 많고 상대적으로 임대소득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피스텔이어서 적어도 한 7, 80만 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소득 임차인이 많은 1, 2인 가구가 많은 그런 지역을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보면 사업체 수가 많은 지역, 강남이라든지 종로, 중구, 여의도 주변, 이런 지역들 주변이 사업체도 많고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고소득 임차인이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년 가구들이 많은 지역이죠. 뭐 관악구라든지 동작구 이런 데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또 강남 같은 경우도 역삼동이나 뭐 논현동, 아니면 송파 같은 경우에 삼전동이나 잠실동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다만 월세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희망 월세가 한 30만 원대 정도 수준이고요. 50만 원 이상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비율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어떤 분들 보면 뭐 어디에 뭐 사시면 무조건 월세는 뭐 60만 원, 70만 원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특히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국토부에서 실거래 자료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돼요. 객관적으로 찾아보시면 이 지역의 월세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얘기만 듣고 투자하시지 말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유의사항이라고 한다면 공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거든요. 지금 어디 은행에 넣어놔서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몰려있는 분들도 많고, 또 상대적으로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소형 오피스텔이나 주택에 몰려있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서 수익률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네, 수익률이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래가 되고 꾸준히 이어지는 거는 은행 금리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부동산이 여전히 한 3%에서 5% 이상 수익률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이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 주택도 최근에는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냥 사두기만 하면 예전처럼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급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저도 주변에서 보면 그냥 월세만 받는 그런 그 임대가 아니라 여러 명을 같이 거주하게 하는 쉐어하우스라든지 뭐 외국인 대상의 게스트하우스로 주택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 개조해서 뭐 상가 건물 같은 걸로 활용하시거나 이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특히 그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까지처럼 그냥 노후된 대로 내두시면 안 되고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설비 같은 것들을 계속 보완하시면서 항상 좋은 주택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토론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